반가 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공인중개사법 기출 하루 3문제 보객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먼저 강의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회 23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개보수인데요. 중개보수와 관련해서 시험에 2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중개보수와 관련해서는 계산하는 거 1문제, 그 다음에 일반적인 내용 1문제에서 2문제가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1번 개업 공인중개사가 소정의 보수를 초과하여 사례비 명목으로, 사례비 명목, 어떠한 명목, 사례비 명목으로라도 금품을 초과해서 받은 경우에는 이 법령 위반된다. 어떠한 명목으로라도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됩니다. 전부 무효가 아니라 초과해서 받기로 약정했다면 초과 부분만 무효입니다. 만약 중개보수가 100만원인데 1000만원 받기로 했으면 초과 부분 900만원만 무효가 되겠습니다. 금품을 초과해서 받으면 안 되니까 물건도 안 되고요. 그래서 시험에 국선작가의 미술품을 1점 받았다, 금 1냥을 받았다, 자동차를 1대 선물로 받았다, 선물도 안 됩니다. 초과 부분은 안 됩니다. 어떠한 명목으로라도. 현금을 초과해서 받았다가 돌려주는 것도 위반이고, 수표를 초과해서 받았다가 부도가 나서 현금화하지 못해도 위반입니다. 다만 초과해서 받기로 약속만 하고 실제 수령하지 않았다면 위반이 아닙니다. 미수범을 처벌한다는 규정은 없기 때문입니다. 무등록 중개업자는 중개보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무등록업자가 아니라 우연한 기회에 1~2번 중개를 하고 보수를 받기로 했다면 사회통념상 과다하지 않는 보수는 받아도 됩니다. 1번 지문에 위반행위이다. 맞습니다. 어떠한 명목으로라도 초과해서 받으면 위반행위 맞고요. 2번 실비의 한도는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또는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보장에 드는 비용으로 한다. 예, 그렇습니다. 실비는 2가지가 있는데 실제 들어간 돈이 실비죠. 그런데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는 매도 임대인한테 받을 수 있습니다. 매도 임대 의뢰인한테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보장과 관련되는 비용은 매수, 임차 의뢰인한테 받을 수 있다는 것. 누구한테 받는지가 중요하죠.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보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매수인한테 받는 거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매수인이 불안하니까 예치를 하니까 매수인, 임차인이 부담하는데, 그러면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 비용을 왜 매도인, 임대인이 내야 되냐 하면은 민법에서는 완전한 소유권을 넘겨주고 잔금을 받는 게 동시행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권리관계가 깨끗하다는 것을 매도인이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해서 보여주고 돈 달라고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권리관계가 깨끗하다는 것을 매도인이 입증해야 되므로 매도인이 내야 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지금 수도권 지역에서는 법무사들이 내주고 있고요.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 비용, 열람비용 700원 정도 드는 거, 비수도권 지역은 개업공개사들이 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시험에 나오면 매도, 임대, 권리를 이정코자 하는 의뢰인한테 받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2번도. 3번 지문. 중개대상물 소재지와 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경우에는 중개대상물 소재지 관할 시도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보수를 받아야 된다. 이게 틀린 정답이네요. 3번. 중개대상물 소재지가 아니고 사무소 소재지입니다. 사무소 소재지. 만약에 여러분들이 서울특별시에 중개사무소가 있다면 경기도에 있는 아파트를, 인천에 있는 아파트를 중개해도 서울시 조례가 정하는 보수를 받아야 합니다.
사무소 기준입니다. 중개 대상물 소재지가 아니라 사무소 기준이라는 점을 유념하셔야 되겠습니다. 3번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4번 중개 대상물인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전부 주택에 대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딱 절반만 주택이라 하더라도 전부 주택에 대한 보수를 받습니다. 4번도 맞고요. 5번 주택임대차 중개보수는 의뢰인, 쌍방, 우리나라는 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습니다. 그 1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임대차는 1000분의 8, 매매는 1000분의 9 범위 내에서 다시 시도 조례로 정하죠. 주택 외의 경우에는 전부 다 0.9%, 매매든 임대차든 모두 0.9% 범위 내에서 당사자 협의에 의해서 정합니다. 주택 외의 경우에는. 따라서 정답이 3번이라고 했습니다. 중개 대상물의 소재지와 중개 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경우에는 중개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 조례가 정하는 보수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 암기 프린터 4번의 맨 밑에 까만 별표를 보면 분사무소에서 중개행위를 한 경우에는 분사무소 관할 시도 조례가 정하는 보수를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무소 기준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업무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업무정지. 자, 1번 지문 보겠습니다. 업무정지는 6월을 초과할 수 있다 했는데 업무정지는 아무리 가중하는 경우에도 늘리는 경우에도 6월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개별 기준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지만 6월을 초과할 수는 없다. 우리 암기 프린터 42번에 2번에 있죠? 42번에 1번, 2번 자격정지, 업무정지 모두 6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2번에 분사무소별로 업무정지를 명해야 된다가 아니라 명할 수 있습니다. 법인 또는 분사무소별로 명할 수 있다. 업무정지, 자격정지, 지정취소는 할 수 있습니다. 자격취소는 반드시 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3번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3개월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면 절대적 등록 취소, 반드시 등록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업무정지 제척기간은 3년입니다. 업무정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지나면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소위 제척기간이죠.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에 청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청문은 자격 취소, 등록 취소, 지정 취소, 취소 3개만 청문합니다. 자격 정지, 업무 정지는 청문을 하지 않고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의견 진술 기회만 부여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라고 했습니다. 업무정지는 6월을 초과할 수 없고요. 법인 분사무소별로 업무정지할 수 있고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면 절대적 취소고요. 그 다음에 취소는 청문한다. 취소 3개, 등록 취소, 자격 취소, 지정 취소만 청문하고 자격정지, 업무정지 처분은 청문하지 않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25번 협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협회 지부 설치는 시도지사입니다. 지부 설치는 시도지사인데 지부는 지회의 경우에는 등록관청입니다. 지부는 시도지사, 지회는 등록관청에 신고합니다. 시도에 있는 게 지부, 시군구에 있는 게 지회입니다. 협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부, 지회를 둘 수 있죠. 이것 빼고는 모두 협회와 관련된 것은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다만 금융감독원장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협회 공제사업에 대해서 검사할 수 있습니다. 그것 빼고는 모두 국토부 장관이다. 협회는. 자, 그 다음에 협회는 부동산 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는
한방, PC버전,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운영하고 있죠. 그 다음에 3번 총회 의결 내용은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총회 의결 내용은 지체 없이 보고해야 된다. 자격 취소는 5일 이내 보고죠. 자, 그 다음에 4번 협회와 관련해서는 모두 국토부 장관이라고 했죠. 지부 설치 신고는 시도의사, 지회 설치 신고 등록관청 빼고는 모두 국토부 장관이다. 따라서 국토부 장관이 시정명령 할 수 있습니다. 해임 징계를 요구하거나 시정 요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5번 공제사업 운용 실적 공시는 3개월 이내에 일간신문 또는 협회부에 공시하고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됩니다. 자, 1번이 따라서 정답이 되겠습니다. 지부는 시도지사에게, 지회는 등록관청에 사후에 신고합니다. 사전 신고가 아니라 사후 신고라는 점을 유념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도 숙제가 아닌 축제 같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